지난주에 그 역세권 재개발 투자하신 분들의 문의가 상당히 많이 왔었는데요. 역세권 재개발 투자하신 분들이 지난 한 주는 굉장히 멘붕이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에서 6월 30일 날 역세권 도시 정비형 재개발 사업에 관한 기준을 급작스럽게 변경을 했고, 변경된 내용을 언론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이제 뭐 발표를 하지는 않았고요. 서울시 홈페이지에 올리는 걸로 이제 마무리를 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사실 기준이 변경된 거를 정확히 알지 못했고, 오픈 채팅이나 카페 등을 통해서 소식들이 알려지면서 지난주에 한번 이제 역세권 재개발 투자하셨던 분들의 문의가 빗발쳤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변경된 내용을 좀 알면서 어떻게 좀 변경되는지 뭐 구청에 좀 문의를 하고자 구청이나 서울시청에 담당자들한테 전화를 수십 번 했는데요. 전화 연결이 절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조금 이제 스터디를 하는 단계고요. 우선은 변경된 조건을 말씀드리면 노후도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졌다라는 게 가장 크고요. 두 번째는 면적, 사이즈에 제한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대단지 아파트가 이제는 앞으로는 역세권 재개발로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노후도 조건이 노후 불량 건축물 비율이 60%면 됐고요. 그 다음에 30년 이상 되는 건물의 비율이 30%만 되면 됐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통합해서 무조건 30년 이상 건물이 60% 이상 되어야 그 역세권 재개발을 할 수 있는 노후도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조건을 보면 우리가 쉽게 말하는 빨간 벽돌 같은 경우에는 20년으로 쳐졌고요. 철근 콘크리트존은 30년으로 쳐서 20년에서 30년 되는 건물의 비율이 60% 이상만 되면 노후도를 충족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새로 바뀐 규정은 20년짜리는 없애고요. 무조건 30년 이상이 되는 건물이 구역 내 60% 이상이 되어야 노후도를 충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진행하셨던 그 구역들 중에서 아마 노후도 요건이 충족 못하는 구역들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노후도 조건을 강화하기 위해서 나온 이제 조건은 뭐냐면 10년 이내 신축 건물의 비율이 15% 이상 되는 가로구역은 해당 구역에서 제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그냥 가로구역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6m 넓이 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인 구역을 가로구역이라고 하거든요. 그 가로구역에 10년 이내 지은 지 10년 이내의 건물들이 15%가 있다라고 하면 그 해당 구역은 제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요건도 구역을 이렇게 노후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지도들을 좀 보다 보면 이 요건을 맞추기가 상당히 까다롭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요건들도 충분히 이제 판단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건은 면적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기존의 조건은 사업구역이 3,000제곱미터 이상만 되면 역세권 재개발 사업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새로 변경된 조건은 상한 조건이 생겼어요. 상한 조건이 뭐냐면 면적이 2만 제곱미터 이하여야 된다는 거고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3만 제곱미터까지는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진행했었던 역세권 재개발 사업지의 구역들이 기본적으로 다 3만 제곱미터가 넘는 구역들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제 지금 새롭게 진행되는 구역들은 3만 제곱미터 미만의 구역들로 아마 구역들로 정해질 것 같고요. 이렇게 변경된 그 기준의 시행일은 23년 6월 30일자로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있는 기준으로 기존에 있는 조건으로 진행되려면 6월 30일 이전에 사전 타당성 검토를 구청에 신청한 구역에는 기존 조건을 적용해서 사업이 진행 가능하지만 현재 그 사전 타당성 검토를 위해서 동의서를 받고 있는 단계의 구역들이라고 하면 이제는 변경된 기준을 맞춰서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알고 계신 구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바뀔 수가 있다. 그래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어떻게 투자를 하셔야 되냐. 우선 당분간은 사전 타당성 검토 진행이 안 됐던 구역들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역들. 그런 지역들은 투자를 잠시 보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추진이나 이런 데서들도 분명히 변경된 기준을 가지고 구역을 다시 조정을 할 거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런 구역들, 그리고 이제 변경된 조건들이 어떻게 시장에 반영되는지를 한번 보시면서 투자를 결정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사전 타당성 검토가 신청이 됐거나 이미 어느 정도 진행된 사전 타당성 넘어간 그 구역들로 초기 투자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진행된 곳들이 사실 서울에 많지가 않거든요. 많지가 않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그 역세권 재개발 사업지가 이제는 앞으로 더 이상 나오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구역들로 투자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래서 3만 제곱미터면 2만 제곱미터면 한 뭐 7,000평 정도 되는 거고요. 그 정도 됐을 경우에 예상 세대수가 한 700세대에서 800세대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중형 이제 아파트 단지여도 상관이 없으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대단지를 생각하시는 분들이시라면 기존의 사전 타당성 검토 신청한 구역들, 예를 들어서 뭐 마포라든지 대흥이라든지 신정 이런 역세권 재개발 사업을 하는 그런 지역들을 투자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지금 서강대교를 지나고 있잖아요. 서강대교가 지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역세권 재개발하면서 그 마포구 쪽에 투자를 하신 분들 상당히 많으시죠. 그리고 마포 한강변으로 진행하고 있는 역세권 재개발 추진 구역들도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여기 가까운 곳에 이제 상수, 광흥창, 대흥 역세권, 그리고 도화동까지 이렇게 역세권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도화동도 우선은 사전 타당성 검토가 이미 들어가 있고 2번에 걸쳐서 보완 서류 작업을 하고 있고 진행했기 때문에 문제없이 진행할 수 기존 조건으로 문제없이 추진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답변을 받았고요. 그리고 대흥역도 제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있었던 2차 그 주민 설명회에 갔었거든요. 거기서 나왔던 얘기도 대흥 역세권도 6월 30일 이전에 사전 타당성 검토가 진행이 됐고 서류 보완 작업도 2차에 걸쳐서 진행했기 때문에 기존 조건으로 충분히 진행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역세권 재개발, 특히나 이제 한강변 쪽에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은 도화동이라든지 아니면 마포의 대흥 역세권이라든지 이런 쪽도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다만 이제 상수 역세권 은 조금 한번 좀 조심스럽게 보셔야 될 게, 한번 그 사전 타당성 검토가 한번 반려가 됐어요. 반려가 됐기 때문에 새로운 조건으로 새로운 기준에 맞춰서 구역을 다시 정하고 동의서를 다시 받아야 되는 그런 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상수 역세권은 한번 조금 이제 숨고르기 한번 하시고 투자를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검토를 하셔야 된다. 지금 투자를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구역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한번 보고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광흥창도 우선은 뭐 사전 타당성 검토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우선은 보시긴 하지만 사실 뭐 투자 가능한 물건들이 많지 않아서 광흥창도 이제 뭐 괜찮지만 투자 물건이 많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포 쪽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도화동이라든지 대흥동 이렇게 좀 두 곳을 눈여겨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